안녕하세요. 조경기사, 산업기사 강의하는 꾸미나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첫 번째 과목이죠. 조경사 중에서 조경사 일반 한번 볼게요. 조경사는 여러분 교재 구입하시면 제일 끝에 조경사, 서양 조경사 특히 계보라고 있어요. 제가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표인데요. 이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무슨 시대는 뭐 어떤 정원이 있고 무슨 시대에 어떤 정원이 있는지 한눈에 쫙 만들어 놓은 표가 있는데요. 그거는 서양 쪽에서 할 때 특히 딱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거에 관한 거구나 이거에 관한 거구나를 이제 파악하면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번 이제 첫 번째 챕터는 조경사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조경의 기원, 어떻게 해서 조경 양식이 발달했고 조경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하는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제 서두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조경사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서양 조경사, 동양 조경사, 한국 조경사 해서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서양 조경사만 해도 정말 많아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현대. 동양 조경사 마찬가지죠.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조경사도 너무 많죠. 우리나라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발해 뭐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뭐 고려, 조선까지 현대까지 굉장히 내용들에 너무 많은 정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양이 제일 많은 과목이기도 해요. 조경사는. 그래서 조금 틈틈이 많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챕터 볼게요. 조경의 기원. 자, 조경이라는 것은 사실 가든에서 출발한 것이다. 어원이죠. 별표 2개 보세요. 까르트 플러스 오덴이에요. 깐이라는 것은 방어, 울타리. 예전에 원시시대 때 이렇게 막 사냥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그거 하잖아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울타리를 치고 자기 집을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자기 집을 정착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채를 키우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고 가축도 키우고 그러면서 더 이상 사냥하거나 자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울타리가 우리한테 너무 이제 자연에 대한 위험도 방지해주고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높게 만들겠죠. 높게 만들어서 외부의 바람이라든가 태풍이나 비라든가 이런 거 다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높게 만드는 것이 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먹을 게 정말 많은 거예요. 농사도 짓고요. 과일나무도 심었고 또 가축도 키웠고 하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에덴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게 오덴이에요. 그래서 까르트 둘러싼 오덴, 에덴 동산 같은 곳이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사냥하고 자연에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착 생활을 하고 자기 집에 먹을 게 풍부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원이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경사의 1, 2, 3. 다음 중 조경사의 의가 아닌 것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경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조경사의 창조적 활동에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자, 조경 양식을 조금 나누자면 감상자에게 제가 조금 키워볼게요. 자, 감상자에게 제공되는 미적 효과에 따라서 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 굉장히 평균성 있고 형태 원리 자재돼 있고 형식미 위주고 또 세련된 특징이기도 하고 농업 경관에서 이렇게 탁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땅을 갈라서 농사를 지었던 그런 형태에서 나온 것이 고전주의 양식이죠. 그 다음에 낭만주의 양식은 인간의 연상작용을 통해서 이거 뭐같이 생겼다? 이거 뭐같이 생겼는데? 이거 정말 편안한데? 이거 정말 불안한데? 이거 너무 환상적인데?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 것이 낭만주의예요. 화려하다, 정말 사치스럽다, 바로크 로코코 뭐 이런 식의 양식이죠. 자, 설계에 포함되고 있는 형태와 공간 구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자면 형식주의. 요거는 스타일, 포멀 스타일이라고 해서 기하학적인 관계로 배열된 건축적, 대칭적, 규칙적
좌우 균형 등의 원리를 가지고 막 대칭이에요. 예전에는 제일 처음에 고대 시대 때 만들 때는 이걸 완전 대칭으로 만들더라고요. 그죠? 좌우 대칭으로 딱 만들어서 균형, 무게, 이렇게 엄숙함, 그리고 귀족들이 자기의 부를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정원들이 대부분이 다 보니 그러니까 완전 대칭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 비형식주의에서 18세기에 오면서 영국에 이제 사실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 그래서 자연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곡선들을 활용하기 시작하죠. 자, 설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인간화된 양식, 휴머나이즈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연주의적 양식. 인간의 막 그 힘을 막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게도 해보고 막 그 휴먼 스케일 넘어서 초인간적인 스케일로 거대하게 막 피라미드나 막 이런 굉장히 웅대한 교회, 성당 뭐 이런 식으로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양식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자연주의적 양식은 자연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굉장히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생태의 원리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별표 4개 등장했습니다. 조경 양식의 발달 과정. 자, 제일 처음에 16세기까지는 좌우대칭의 완전 정형식이야. 대칭해요. 탁 등분해서 완전 무게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큰일 나. 정말 완벽하게 대칭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18세기 오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 풍경식으로 바뀌죠. 너무 직선이니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은 그 직선을 싫어하지 않느냐, 뭐 브라운, 랩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혼합식, 이걸 절충을 해요. 이것도 너무 과하고 이것도 너무 과하구나. 그래서 혼합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16세기는 이탈리아 노단 건축식, 17세기 프랑스 평면계약식, 18세기 영국 잔스 풍경식, 이게 서양 조경사의 큰 흐름이랍니다. 사실은 15세기 앞에는 정형식이었죠.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노단 건축식을 했는데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원래 이렇게 구릉지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구릉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면에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그 구릉지 하다 보니까 이 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단과 단 사이에 또 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노단식이 된 거죠. 계단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7세기 프랑스 평면계약식은 요거는 이탈리아 노단 건축식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프랑스가.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그걸 따라 했는데 프랑스라는 나라는 완전 평지예요. 프랑스 가시면 에펠탑이 어디서든지 다 보여.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남산타워라든가 뭐 이런 큰 타워들이 모든 도시 안에서 다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에펠탑은 도시 전체 어딜 가든지 거의 건물 사이로 대부분 다 보여요. 왜냐하면 얘네들 땅은 완전 평지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 건물이 에펠탑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노단간 주식이 되게 멋져서 따라하고는 싶은데 자기네들 프랑스 땅은 평면이라서 그런 식으로 노단으로 못했던 거죠. 그래서 땅바닥에 평지에 하면서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화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하게 된 거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후, 지형, 자기 나라의 환경에 맞추어서 변화한 거죠. 그리고 영국은 이것 처음에 16세기, 17세기처럼 완전 정형식을 했어요. 15세기, 16세기. 근데 이걸 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자연 환경이 너무 멋져요. 너무 나무도 크고 막 정말 좋은 환경, 자연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원래 있던 자연보다 별로 안 예쁜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원래 있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지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자연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이 얘기 했는데 이게 서양 쪽에서의 큰 흐름의 끝이야, 끝. 이게 다예요. 자기 나라의 환경에 맞도록 그것이 변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기억하시면 그 흐름을 정말 잘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국가기질. 자, 그리스 사람들은 5개 생활을 즐겼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지중해식,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비슷해서 야외에 나가면 날씨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옥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토론을 하게 되고 광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사회 문화적으로도 뭐든지 이 모든 인간의 활동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환경,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기후라든가 지형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사회 문화까지 다 만들어진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뭐 건물 지붕, 그 주택 지붕 이런 것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다 경사가 또 다 다르단 말이죠. 자, 이탈리아도 나라의 날씨가 너무 좋죠.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게 미술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또 무대, 뭐 축제, 스페인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항상 낮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청량감 주는 물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사람들은 명상을 즐겨. 이게 사상 같은 것들이 옛날에부터 많이 발달했죠. 영국에서는 정적인 것보다 산책 같은 거, 양떼 뭐 이런 것들 좋아하죠. 자, 그래서 시대별로 보면 고대, 이집트, 서부아시아, 그리스, 로마, 중세, 서부 유럽, 이슬람, 땡땡땡, 르네상스 짱,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 딱딱 해당되는 나라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몇 세기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여기는 정령식, 17세기, 16세기 이탈리아 노단 건축식, 17세기 평면기하학식 프랑스, 영국에는 처음에 16세기 정령식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18세기 오면서 풍경식, 그 다음에 독일 18세기 말에 생태 들어왔어요. 19세기 미국, 영국 풍경식, 절충식, 그 다음에 20세기 오면서 절충식, 풍경식. 요게 전체 서양 조경사의 큰 흐름이랍니다.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라 여러분들이 그 뒤에 부록에 계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계보를 보기 전에 이걸 이해하시고 그걸 딱 보면 아 정영식이구나 이제 노단건축식이 나올 때 됐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조경사는 시대별로 옛날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역사시험 처음 보셨죠. 나라하고 시대하고 이게 시대 흐름이 맞는 것은 또 이 나라에 있는 정원이 맞는 것은 아닌 것은 또 이렇게 막 섞어본단 말이죠. 그 신라시대 때하고 통일신라시대 걸 섞어놓고 다음 주 시대의 분류 중에 다른 것은 또 고구려하고 뭐 발해를 섞어놓고 비슷한 느낌이 섞어놓고 그 다른 것 시대가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뭐 역사 문제는 그래서 제가 계보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조교사 볼 때는 특히 계보를 딱 펴놓고 보셔야 되니까 그것의 큰 흐름이 요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조경사 일반적인 큰 내용들을 일단 살펴봤어요. 수고했어요.